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일 미국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2.45포인트 낮은 6,175.47의 장을 마치며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2거래일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 증시 랠리를 주도해온 대형 기술주의 급락 쇼크가 미국 증시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까지 번졌다는 소식입니다. 미 시가총액 상위 5개 대형 기술업체를 이르는 팡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4에서 9% 급락했으며 이들 5개 기업의 시가총액 1,259억 달러가 단 이틀 만에 증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세금 정책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화폐 개혁에 이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정책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기에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할지라도 수년 안에 인도의 GDP 성장률을 1%포인트까지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신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 통제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2,432.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46달러가 다시 깨졌습니다. 45.96달러 선에서 현재 상황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12강 둘째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둘째 날에도요, 정말 어제 날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실력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날이 거듭할수록 정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12명의 트레이더들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가 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이벤트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지부터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부산에 가신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외환영우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경제와 시황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특별 무료 강연회라는 제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은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으로 가시면 외환용 트레이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간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방송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 연모 트레이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밤이죠. 밤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1시 30분이네요. 네,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열려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검색을 하셔서 바로 황금 연모 트레이더의 방을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2강 둘째 날인데요. 오늘 경기 함께 중계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송주식 해설위원, 이정민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주식 해설위원님은 참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가운데 바로 시청자분과 함께 인사 말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준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나스닥 지수를 직접 보면서 너무 긴장을 하면서 시장을 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내일이죠. 또 6월 FOMC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좀 내일까지 제가 시장 좀 남은 부분 좀 면밀히 살피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인트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과는 내일까지 뵐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정민 해설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해외 선물에게 내비게이션이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계 내비게이션 이정민 해설위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세계 증시도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핵심이나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든든한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12강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해설과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외신들은 어떤 뉴스를 다루고 있는지 외신 브리핑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오늘 외신에서는 어떤 뉴스들을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결전의 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 동안 이어질 미팅의 첫 문을 열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7개월 동안의 그 세 번째 금리 인상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이 연준이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전에 있었던 경제 침체기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자신감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관련해서도 소식이 들려왔죠. 오일은 화요일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원유 생산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크루드 오일 감산을 하겠다는 소식이 퍼졌었고 또 US 관련해서 US 크루드 오일도 좀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에 잠깐 동안 오일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나이지리아, 리비아 그리고 다른 이라크 같은 국가들에서 오일 양을 늘리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에게 위기감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기술주가 빠지는 모습은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술주가 빠진 충격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IT의 선전으로 나스닥은 잠시 방향을 또 상방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잡기도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나스닥에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이것 또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I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하락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S&P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차분히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리고 트럼프가 그 코미 전국장을 해임을 하면서 좀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FBI의 그 로버트 뮬러라는 사람이 트럼프 관련해서 러시아 대선 개입설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트럼프가 다시 한번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이어질지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이 흐르면서 다른 뉴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역시나 원유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6월에 또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6월 금리 인상 이후 9월과 또 12월에 따라서 2회냐, 3회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또 우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인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강 둘째 날인데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 시장에서 어떤 이슈 가장 눈에 띄시나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나스닥 움직임이나 세계 주요 증시 흐름들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새벽 3시 이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조금 이익 확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장의 흐름만 본다면 아직은 시장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새벽 3시부터 애플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따라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제 이제 비록 0.5% 빠지긴 했지만 지금 장 후반 올려주는 모습에 이제 안도감을 좀 느끼는 모습이고요. 체크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기술주 밸류가 높냐 낮냐 그건데, 이제 다수 의견은 높은 상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다수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미 이제 미래의 기대감을 현재 다 반영이 되고도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재밌는 사실이 외신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이제 저가 매수를 계속 하라고 이제 개인 투자들이나 이제 소매 투자자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식을 또 안 사고 있어요. 네. 좀 아이러니한 이제 의아한 네. 모습인데 왜 이제 개인들은 매수하라 해놓고 기관들은 매수를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비슷하네요. 예, 네, 의심을 좀 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또 이제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FOMC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을 하나입니다. 네. 6월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추후에 9월이나 12월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 할 것이냐. 만약에 9월이나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면은 이게 다우지수가 빠질 확률이 큽니다. 금융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금융주를 좀 많이 사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금리 인상의 횟수에 따라서 또 이들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리는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송준식 해설위원도 함께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네. 역시 역사는 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 8월 24일 날 차이나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3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 5월, 4월, 6월까지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개인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오픈하는 그 개수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그만큼 개미들이 몰리면 지수는 어느 정도 그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흐름을 지수도 S&P나 나스닥 역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번 주 최고 가장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는 FOMC죠. FOMC가 있는데 내일 FOMC 직전, 내일 새벽이죠. 내일 모레,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인데, 그 전에 9시 반에 소매 판매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옐런 의장이 6월 금리 인상은 기정 거의 사실이고, 9월 금리 인상과 12월 금리 인상, 향후 그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멘트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또 체크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화된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 같은 그런 내용에서 멘트가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그 말 속에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분석과 함께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12강 둘째 날입니다. 자, 어제도 12강 첫째 날을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12명의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트레이더를 지금 만나보시죠. 네, 먼저 12강 진출자 6명, 5명의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6명 12강 진출자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12강 둘째 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 수익금 현황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1위는 선제 트레이더가 $5,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네요. 네. 자, 어제 거래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황금연모 트레이더 또한 $1,600 이상, $1,700 가까운 수익금을 내고 엄청나게 계십니다. 수익을 좀 쌓으시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료 방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한 수익금이고요. 그리고 3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고요. 4위는 남한산성, 5위는 랭보 시스템, 이렇게 3, 4, 5위가 좀 비슷한 수익금 내에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할게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고요. 7위는 맥점 멘토, 8위는 에이지 시스템, 9위는 파생 야신, 10위는 북두지생 트레이더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자, 12강이니까 12명의 트레이더가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 중에서 상위 8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인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740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원유 10계약이나 들고 있는데 매도로 들고 계시네요. 평균 단가가 45.90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 흐름에서 매도이면은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추세상 원유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추세를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시고 지금 매도를 이제 잡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유가는 뭐 45달러, 46달러 이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 진입은 좀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계약을 들어가셨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45부를 돌파를 생각하고 하방 돌파를 생각하고 지금 진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부 수량은 그냥 짧게 지금 진짜 스캘핑을 염두에 두시고 한 45점 한 뭐 6070대에서 한 10틱 20틱만 이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지 한번 좀 이따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매도가 좀 하방 쪽으로 좀 길게 좀 보유를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짧게 끊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재 크루드 오일은 45.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북두칠성 트레이드는 45.90달러에 매도 10계약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드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합니다. 기다림 MFT는 여전히 밀과 팔라듐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제장이었나요? 밀이 상당히 하락을 하면서 손실이 있으셨거든요. 현재 상황도 매수로 여전히 들고 계시고 팔라듐은 매도입니다. 자, 밀은 계속 보유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밀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밀은 이제 뭐 차트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박스권 행보 장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가려면은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장기적인 이제 코어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장기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계속 이제 끌고 가는 트레이딩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밀이나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 한번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상당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좀 낮은 가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 포지션 좀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465에 지금 매수를 19계약이나 들고 계시고요. 자,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전거래를 대비해서 1.2%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선재 트레이더. 지금 원유를 지금 매수로 들고 계시는데 손실에 있으세요. 평가 소원에 있으신데 소폭이기 때문에 위에 지금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미니 나스닥 선물을 매도로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5,736 그쪽인데 지금 뭐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서 닫고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지금 매도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매도 진입을 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지수를 좀 하방으로 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이걸 챙겨 넣을지, 조금의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아니면 뭐 사실 지금 내일까지 별일이 없다면 그냥 무난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수에 대한 대응이 조금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이제 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제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지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이후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할게요.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12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원유 한 계약을 45.94달러에서 매수 들어가셨는데 지금 뭐 시간이 별로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포지션이 일단 가격대가. 어떤 트레이더분들은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추세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대로 이제 매도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 네. 랭보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는 역추세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좀 하방으로 와서 좀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매수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것도 번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새 또 크루드 오일이 달러에 또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거든요. 아, 달러 그래요? 약세면은 유가는 좀 올라가고 달러 강세면은 내려가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네. 주 이제 FOMC가 내일 있다 보니까 네. 지수를 비롯해 통화와 안전자산들이 지금 다 멈춰 있어요, 거의. 네. 지금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트레이더 분들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크루드 오일을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모든 자산군들이 다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어 있고 그나마 움직여주는 게 지수 쪽 상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종목들을 좀 주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일간 수익금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쌓아가고 계시는데 오늘 매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는 최근에 좀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관망 이후에는 또 어떤 매매 전략이 이어질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 또한 관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유로화 그리고 오일 그리고 지수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전략을 들어봤고 1시까지 매매를 하시고 그 이후엔 지정가 하신다고 하니까 이후에 또 매매 시작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하죠. 자, 시그널 빌리프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까요? 맥전멘토 트레이더는 원유를 46달러에 매수를 들고 있으십니다.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또 크루드 오일에 많은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네. 예전 같은 경우에 트레이더 분들이 좀 한쪽으로 편향된 포지션들을 이제 보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좀 매도 추세면 좀 매도로 좀 많이 진입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크루드 오일이 또 횡보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트레이더들이 어떤 트레이더들은 매도, 어떤 트레이더는 매수 이렇게 지금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좋은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마에서 10불이잖아요. 네. 일단은 본장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한 계약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트레이더도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할게요.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여전히 미국제 10년물을 2계약을 매수로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일간 수익금과 현재 보유 포지션의 그 손실이 평가손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국차하면 또 송준식 해설위원님한테 여쭤봐야죠. 네. 지금 뭐 근원 PPI가 예상 상회를 하면서 사실 지금 N을 비롯해 골드, 10년 국채 둘 다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좀 장기 포지션은 사실 이제 6월 금리 인상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 상승 흐름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롱 포지션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하나 좀 눈여겨 보실 점이 골드와 요새 엔과 10년 국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높은데 불구하고 어제 골드나 엔이 조정을 큰 폭으로 받은 데 비해서 10년 국채는 순간적으로 좀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네. 3년물 이제 입찰이 있었고요. 12시쯤 이제 2시에 10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입찰이 있는 날은 현물 입찰이 있는 날은 조금 골드와 엔과 그 상관관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 점 한번 유의하시면서 상품 거래하시면 도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채에 대한 부분은 또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까지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12강 진출하신 12명의 트레이더 중에서 국채 매매하시는 분 함께 해서 분석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할게요. 파생 야신 트레이더가 지금 현재 보유 포지션은 없으신데 좀 손절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90달러. 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연모 트레이더인데요. 자, 엔과 국채를 다시 또 시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두 종목 다 매수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종목의 특징은 하나죠.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 일본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미국채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일단은 둘 다 같은 방향을 좀 보고 네. 들어가셨죠. 오늘 FOMC 회의도 있고 하지만은 좀 시장이 만약에 아래로 흔들린다면은 N이나 미국채보다는 N이 좀 변동성이 더 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은 N에서 수익이 더 크게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네. 지금 5계약씩 약간 들어가셨는데 이건 보니까 지금 전체 가능 수량은 아마 거의 한 미국채 같은 경우는 50계약이 넘을 거고요. N 역시도 전체 실을 수 있는 물량이 50개가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스트용으로 지금 들어가서 약간 간을 보는 게 아니신가. 네.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N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즐겨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크루드 오일도 좋지만 뭐 일본 N 상품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국채보다는 또 옌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런 변동성은, 특징을 네, 또 통화 중에서는 N이 네. 좀 큽니다. 네. 아, 그래요. 또 통화에서 또 각기 이런 다른 특징을 좀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자신의 매매 전략에 맞게 종목을 좀 선별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인데 여전히 금에 대해서 매수로 11계약을 들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금에 대해서는 또 옌과 국채, 골드까지 또 안전자산으로 대표적인 상품인데 금은 또 다른 흐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은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많이 해와서 지금은 이제 차익실현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 증시나 뭐 지수들 그리고 뭐 유럽의 좀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하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이후에 금이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하방은 지지받겠지만은 일단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FOMC 회의에도 금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은 좀 적지는 제한적일 않을까. 것이다. 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도 또 이정민 해설위원님이 금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는 지금 12강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누적 수익금을 노리면서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이 있으십니다. 작년 시즌 1의 챔피언이죠. 리치 트레이더가 구리 14계약을 매도로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으시고요. 또 일간 수익금은 8,000달러 이상입니다. 이 8,000달러도 구리로 거의 수익을 내신 것 같은데, 자, 구리가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두 분의 해설위원 중에 구리에 대한 뷰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대표적인 차이나 네. 메탈이죠. 네. 그러면은 중국 경기를 이제 직격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시간대에 사실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호주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광물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에 또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사실 지금 어제 전일부터 해서 좀 큰 폭의 약간 조정이 예상됩니다. 빠지네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정민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예, 대표적인 비철금속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이 지금 매도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2.500 수준 정도 그 상회하는 수준까지 그 수준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그 자리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청산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자체가 산업 전반에 쓰이는 그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경기에 좀 선행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루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선행하는 상품이 지금 소이빈 오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 가능한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소이빈 오일 같은 경우에도 원료의 대체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네, 소이빈 오일도 좀 두 개 차트를 놓고 소이빈 오일과
유가 두 개 차트를 놓고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좀 둘만의 상관관계, 선행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뭐 각 종목마다 그 종목뿐만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곁들여 보신다면은 더욱더 현명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할게요. 자, 리치 트레이더는 여전히 구리를 14계약 가지고 있으시고요. 다음 트레이더는 차트미약 트레이더가 역시나 원유 4계약 매도로 현재 46달러. 46달러는 아까 맥전맨도 트레이더도 46달러의 매수로 들고 있으셨죠? 네. 네네. 대부분의 지금 트레이더분들이 포지션 진입이 지금 현재가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한 10티 내외에서 지금 네네.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좀 나온다면 승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포지션이 각기 좀 갈렸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후에 좀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9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워낙 이번 주 남은 날 동안은 상당히 시장에 주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이후에 또 크루드오일과 지수의 방향도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S&P 500 지수는 위쪽으로의 방향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432.75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26% 강보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직전과 같은 수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5.98달러. 그리고 나스닥도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올라가고 있죠. 5,747.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전보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플 주식이 갭으로 지금 상승해서 갭상승. 급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애플이 올라가면 또 기술주들은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좀 반등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의 낙폭을 좀 기술적 반등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본장에서도 애플 쪽의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당연히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있죠. 지수는 항상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 그렇죠. 이내에서는 방향성을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지나서 어때 방향성을 한번 봐야 되지. 지금은 이제 섣부로 판단을 하면은 좀 안 될 구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막 개장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 어떻게 잡아갈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나스닥이 좀 더 강하네요. 이 나스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보면 아마존이랑 구글이 지금 1,000불을 100만 원을 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가격이. 한 주당 가격이. 네. 한 12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 비싸진 주식을 다시 용기 있게 사는 그 주체가 누군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게 주간 단위로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정도 주말 지나고 나면은 그 명확한 매수 주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정민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하락이 있다가 이거를 지금 매도로 쫓아가야 되는가, 추격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또 장 종료하는 시점, 새벽 3시, 한 4시 정도부터 30분 봉이 한 2개, 3개 나오는 연출되는 그 자리에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 저가 매수세가 나와주면 사실 지수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도 역시 다음 거래일 역시도 조금 내리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네. 거기서 만약 또 마지막에 장막판에 또 매도세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은 한 2, 3일 가겠구나, 우선은 내일도 이어지겠구나 마음 여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장도 좀 빗대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200만 원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현재 230만 원 가까이 왔을 때 여기서 누가 살 것이냐, 이제 안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슬금슬금 올라갔어요. 매수 주체가 있으니까 지수도 오른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쪽이었는데 일단 애플은 또 모르겠네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신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사라고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예. 네.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식을 얘기하니까 개인 홀로 살 때는 꼭 지수가 올라가는 법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수급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저희 두 해설위원이 대기실에서 네.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지수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한 3시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새벽 3시요? 예, 새벽 3시 이후에. 그때 무너지면 진짜다. 이런 그런 의견들 나눴었는데.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지수 거래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새벽 3시 이후가 그렇죠.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익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수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익 확정, 뭐 스탑 주문이나 이런 거 네. 활용해서 이익을 좀 지키고 손실이 나신 분들은 좀 이제 손절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좀 지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수익이 난다고 해서 또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또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뭐 지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S&P와 나스닥은 상승, 이 강보합 쪽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지금 46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네. 일단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좀 튼 것 같은데 46.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카타르 감산 합의 이행이나 나이지리아 손유관 사건 뭐 이런 문제 등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국제 유가는 지금으로서는 45달러, 또 46달러. 아무튼 뭐 이 밴드에 이제 멈춰 있는데 이 구간도 어찌 보면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형 가격대. 그래서 뭐 중동 국가나 뭐 미국 세일 업체들이나 이 가격대라면은 뭐 누이 좋고, 뭐 그런 거, 매부 좋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제부터 해설위원님 명언이 좀 터지셔가지고.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국제유가를 볼 때는 문제는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핵심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는 이제 결국엔 공급 과잉이고요. 네네. 지금 이제 뭐 감산 합의 같은 정책적인 기대감이 내년으로 미뤄질 상황인데 네. 지금 원유가 재고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미 해상 조량고에 원유가 과하게 쌓여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 기간은 조금 박스권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스권 행보가 예상이 네. 된다.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시장 상황 좀 분석을 해봤고요. 각 트레이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재 트레이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레이더님 오늘 12강 둘째 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스닥을 지금 세계약 매도로 들고 계신데 앞에서 저희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지수에 대한 부분도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재 트레이더가 분석하는 나스닥에 대한 뷰를 들어볼까요? 나스닥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게 9월물인 것 같아요. 9월물이고 네네. 어제 이제 방송할 때 나스닥이 이제 반등할 그림이라 해서 매수를 들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리딩할 때는 지금 자리, 그러니까 6월물 기준으로 57,440지수, 그러니까 전일 목표가죠. 이 자리까지를 보고 이륙장에 잠깐 눌림이 있어서 이제 들어왔다가 한 15만원 수익밖에 안 나길래 이제 분할 대비하고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무너진 자리까지 다시 갈 걸로 보는데 우선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6월물 기준으로 57,100지수까지는 다시 내려올 놈으로 봐서 좀 빨리 진입을 해놔서 12시 이후에는 다시 올 걸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 구간 크게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진입이 들어와서 입수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살짝씩 이제 분할을 좀 빨리 내놨고요. 네. 크루드 오일은 우리가 아래서 지금 46.5060대까지 매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70 마무리가 되고 어제는 매수를 보고 그다음에 중간 스태핑 한 다음에 오늘 45.80대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드려서 우리 리메온들하고 80대부터 매수를 끌고 오고 저는 이제
구기 자리, 거기서 이제 불타기 한 게 아까 포지션이 남아있어서 좀 늦게 들어간 것처럼 네. 그 다음 월물이 보였던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46.10이 중심 자리인데, 걔네들은 뭐 넘어가서 안차기 힘들어요. 그래서 46.70부터 45.70까지 얘네들이 갖고 노래드리고 중심 자리 46.1020 자리들 중심에다 두고 큰 그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끌고 오다가 05 자리들 패스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뭐 목표가 공부였기 때문에 입절하자 그래서 입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아무래도 12시 좀 지나면 물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12시 지나서. 네. 네네. 물론 5,760 지수로 안착해버리게 되면 얘네들 그림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은 굉장히 커요. 58,200 지수까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입절을 57,100 지수에서 입절을 하고 그다음 입절을 잡고 그냥 볼 생각입니다. 지금 딱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로 왔기 때문에 제가 생중위에서 좀 몰려있긴 하나 당연히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가서 네. 트레이더님, 지금 트레이더님 말씀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옆에 뭐 다른 기기가 켜져 있을까요? 네. 음악이 켜져 있나 봐요. 제가 왜냐하면 워낙 또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네, 주의 깊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에 나스닥 그 가격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나스닥은 지금 어제 반등이 54,400 지수, 지금 찍고 있는 지수가 1차 자리고요. 네. 그 다음에 58,200 지수가 있는데, 우선은 57,400 지수를 좀 막혀서 얘네들 좀 출렁거린다는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뭐 리딩은 위험하니까 이제 저 혼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우선은 얘네들이 57,60 지수를 안착을 하면 우선은 이제 버리고 다시 대응을 할 생각이고, 얘네들 그냥 여기서 무너질 걸로 이제 저는 보는 거죠. 57,100 지수까지는 다시 온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해서 안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58,200 지수를 찍기보다는 여기서 멈춰서 얘네들이 일명 설레발이라 그러죠. 그걸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둘째 날 맞이했는데, 누적 수익금이 상당하시더라고요. 트레이더님. 자, 남은 12강전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재 트레이더 이렇게 고맙습니다. 만나보셨습니다. 나스닥 현재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이후 매매에 대해서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원유 두 계약을 46.04에 매수로 현재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46.04의 매수면 아직 조금 못 올라왔어요. 네네. 뭐 46.0201 여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일간 수익은 $160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트레이더님.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원유 지금 두 계약을 매수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뭐 지금 들어가신 지 별로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격대 보니까요. 네, 조금 전에 네. 진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일단 지금 46.02달러까지 좀 올라와줬는데, 언제쯤 어떤 가격대에서 좀 청산이 예정되어 있나요? 네, 일단 진폭이 작은데 46.10 그 중심을 통과하면 네.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46.20 완전히 올라타는 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20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그 이상의 매수 쪽으로 또 보시는 건가요? 네네. 아, 네. 일단 그렇다면 두 계약은 좀 예시로 먼저 그러면은 던지신 거네요. 네. 46.20 돌파 후에 네네. 매수 포지션이시니까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두 계약 중에 한 계약은 청산을 하고 나머지 한 계약을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그 오일은 네. 오일은 전통적으로 추세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그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파동의 방향성을 놓고 그렇게 포지션 관리를 해가면서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이정민 해설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네, 그렇게 전략도 하도록. 맞다. 네. 네네. 아니면 또 뭐 물량을 좀 더 실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네. 좀 더 보고, 네. 네, 확인을 하고 나서, 네. 네, 추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예. 네. 나날이 이제 뭐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트레이더분이 고급 기술이 네. 나오네요. 자, 오늘 대응하는 네. 대응하는 자세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다른 종목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지금 그 나스닥하고 미국 지수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은, 네, 나스닥이 그러니까 5,764.17, 5764.17, 네. 네, 그 가격을 돌파를 하면, 네, 최고 5786.50까지, 네. 네, 거기까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근거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애플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폭이 가져졌는데, 미국의 S&P가 현재 S&P 전체 흐름은 대단히 그 견조하게 상승 추세의 박스를 위쪽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도 기맞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루도 매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유에 대해서는요, 46.20달러까지 상승세를 좀 기다려보자. 그 이후 돌파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나스닥 또한 그동안의 낙폭을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S&P 500 지수도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0.38% 상승하면서 2,435.7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점 멘토 트레이더 지금 현재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유 한 계약 46달러 매수죠.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의 그 포지션을요, 저희가 개장 전에 확인을 하고, 개장 이후에 46달러가 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함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 네, 일단 한 계약만 보유하고 계셔서, 이후 좀 상승을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계약수를 실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일단 매수 방향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만기 때문에 좀 계약수를 좀 실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관망하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일 고점 정도 지금 돌파가 되면, 전일 고점은 46.71인데, 일단 40인 오늘 오전부터, 이제 오늘 고점이죠. 거기가 돌파가 돼야 상승으로 확실하게 전환이 된다라고 확인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월물이 또 바뀌는 또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계약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지금 12강 둘째 날인데요. 지수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트레이더님. 예. 네, 거래는 안 하시더라도 지수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금리 인상한다면 당연히 골드를 좀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지수가 금리 관련돼서 상승이 나온다면 네. 그건 이제 달러 상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달러랑 좀 반대급부에 있기 때문에 국채라든가 안전자산 쪽,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안전자산 쪽에 좀 매도 쪽을 좀 보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골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은 골드나 안전자산 쪽은 조금 더 빠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금리는 거의 제가 보니까 FOMC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라는 이런 뉴스들을 좀 접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또 선반영이 돼서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골드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반등도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골드 쪽으로 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드는 그러면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 발표가 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FOMC 발표 확인 후에 이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그런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해 하실 텐데, 트레이더님의 말씀이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남아있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전략을 짜고 계실 텐데, 일단 맥점 멘토 트레이더는 골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빠지는 이런 흐름은 선반영된 흐름일 수도 있다. 발표된 이후 또 반등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전체 현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저희 시즌2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자, 어제도 확인했는데 오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125%가 넘었네요. 네,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7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16,000달러, 그러니까 17,000달러 가까운 금액이죠. 시그널밸리프도 6,000달러 이상이고요. 북두칠성 1,500달러 이상. 5위는 파생야신 트레이더고요. 6위는 에이지 시스템, 7위는 놀부선생 트레이더 순입니다. 누적 수익금이 저희가 증거금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데일리 수익도 지금 거의 꾸준히 승률이 높으셔서 맞습니다. 사실 그쪽 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가 됩니다. 경기 기간이 좀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을 올리신 거면은 상당히 좀 훌륭한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무료 방송 고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금 현황 1위를 달려가고 있는 황금 연못 트레이더의 비법이 또 궁금하시고 전략이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샘플러스로 들어가셔서 황금 연못 트레이더의 특별 무료 방송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